망할 것 같은데 학교죠 이러다가. 지금 아빠 모의고사 1회 보고 채점하는데 평균이 지금 아우 무섭다 난. 나 한번 공통수학 안 하고 2-1만 하면 잘할 거예요. 맞아요. 글쎄다. 1학년 때도 시험을 좀 봐야 되는데 1학년 때 시험을 안 보니까. 봤어요. 봤어요. 하는데 그러니까 1학년 때 중간 기말을 다 봐야 된다고. 너무 과학한 거야. 2학년 때는 다 보잖아. 군대보고 문제 2학년 때도 어차피 다 보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의 1년을 시험을 안 보니까 시험에 대한 감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참 큰일이네 진짜. 그래도 2학기 때는 25문제를 40분 내에 다 못 푼 아이들이 몇 명 있어 지금. 어떤 아이들 45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봐. OMR 카드 시험 시험 안 하니? 치고 그 시험지 배우 안 하니? 그치? 이게 시험지 배우하고 OMR 카드 마킹하고 그 서술형 쓰는 시간 다 빼면 35분 내에 다 풀어야 돼. 정확하게 35분 내에 다 풀어야 그래야 좀 안정적으로 도수형 다 쓰고 OMR 마킹 다 하고. 그러다가 OMR 마킹 실수라도 한번 하면 바꿔야 되잖아. 네. 그러면 그냥 망하는 거지. 그래서 너희들이 실수 안 하려면 35분 내에 수업을 다 풀어야 돼. 24문제를. 되게 빡세 그래 자체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제 계속 이제 문제 풀이하고 있긴 한데 최대한 좀 많이 좀 풉시다. 자 우리 요거 77페이지부터죠. 자 77페이지 지금 아마도 다 질문이 날 것 같긴 한 그런 잘 되긴 하는데 8번 1번 8번 1번 7번 7번 할 줄 알았어. 자 557번 그렇지. 여기가 조금 어렵기는 해. 자 fx가 0이야. fx가 0이야. 이때 자, 요거의 둑은 알파 베타라 그랬어. 알파 더하기 베타는 5고요. 알파 곱하기 자 베타가 3이라 그랬지. 자 이때 뭘 구하라 그랬니? f 3x-1의 근을 구하라 그랬죠. 자 이거 어떻게 하라고? 3x-1을 얘를 ft 이꼴 0으로 다시 바꿔버리면 이거의 두 근이 뭐다?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그랬죠. 그럼 얘는 당연히 t 이꼴 알파랑 t 이꼴 베타가 되는데 이때 t라는 놈의 정체는 사실은 3x-1이 알파. 그래서 3x-1이 베타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얘는 x는 3x가 알파 더하기 1이고 그럼 x는 3분의 알파 더하기 1일 거니까 여기서 또 x는 3분의 베타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건 뭐야? 두근의 곱이야. 그러니까 얘는 3분의 알파 더하기 1 곱하기 3분의 베타 더하기 1을 구하면 되겠지. 그렇지? 근데 요걸 계산의 결과는 여기에 다 있을 거야. 그럼 분모는 9가 될 거고요. 자, 분자는 자 이렇게 곱할 거니까 이렇게 곱하면 알파 베타.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알파, 이렇게 하면 베타니까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상수항은 1 이렇게. 그렇죠? 그럼 결론이 어떻게 나오니? 분모는 9고 분자는 자 5 더하기 3 더하기 1일 거니까 1 이렇게 나와요. 됐죠? 자 558번. 자 fx 플러스 1 이꼴 0의 두 근이라 그랬어. fx 플러스 1 이꼴 0의 두 근. 자 그럼 요거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 여기에 대입해보죠. 그러면 f 알파 더하기 이꼴 0과 f
베타 플러스 1도 당연히 0이 되겠지. 그치? 자, 근이란 말은 이거는 다시 한번 기억해. 자, fx가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꼴 0일 때. 그치? 자, 그럼 얘는 이거의 두분을 알파 베타라고 두면 예를 들어서 a에 얘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꼴 0이라고 표현이 가능하지. 그럼 당연히 x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어도 0이 나오고 x에다가 베타를 집어넣어도 0이 나와.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이거의 두 분이 알파 베타라는 말의 의미는 요 식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0이 나오고 베타를 집어넣으면 0이 나올 거라는 얘기야. 그쵸?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니? f x-2 이꼴 0이지. 자, 그럼 결국 이번에도 요놈을 t로, 요놈이 결국 뭐가 되면 된다? 얘랑 얘가 똑같아지면 되는 거야, 결국은. 그래서 여기도 잘 봐. 선생님이 굳이 t를 치환하긴 했지만, 요놈이 뭐가 되는 거야, 사실은? 알파. 3x-1이 알파가 되는 거고, 3x-1이 사실은 베타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x-2가 뭐가 되면 된다? 요거 알파 플러스. 그리고 다시 x-2가 다시 뭐가 되면 된다? 베타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조금 좀 어렵거든. 여기서는. 그래서 x는 어떻게 된다? 여기는 알파 더하기 3이고 여기서 x는 베타 더하기 3이 되죠. 자, 여기까지는 다 끝난 거야. 두 분의 합과 곱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두 분의 합은 알파 더하기 3 더하기 베타 더하기 3이니까요.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6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어디 가서 두 분의 곱은 알파 더하기 3에다가 베타 더하기 3이죠. 그러면 알파 베타 더하기 3알파 3베타죠. 마지막으로 상수항은 9. 그럼 여기서 문제의 조건에서 우리 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3, 알파 곱하기 베타는 4라가 나와있지? 그럼 얘는 9일 거고 얘는 3 더하기 맞나? 이게 여기 3이 아니라 얘가 9죠? 그렇죠. 4죠 얘가. 그럼 요거 3배하면 요거의 3배니까 얘는 9 더하기 9.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22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4분 9, 9분 22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561번. 이거는 뭐 질문이 안 나왔으면 했는데. 자, 2분의 1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야. 그치? 자, 얘를 인수분해하면 2분의 1 밖으로 꺼내고 얘는 x 마이너스 3 플러스 ai.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더하기 b 플러스 i 이렇게 된다 그랬지. 그렇지? 자, 요거는 사실은 요 뒤에 있는 켤레근의 성질을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해결이 돼. 자, 2차 방정식에서 근이 나올 때 한 근이 a 플러스 bi면 다른 근은 반드시 a 마이너스 bi가 나온다 라고 했지. 그렇지? 그건 언제 조건이냐면 요 개수들이 다 실수일 때는 반드시 이렇게 나와. 그럼 요것도 봐봐. 요 놈이 a 플러스 bi, a 마이너스 bi 꼴로 켤레근 형태로 무조건 나와야 돼. 그럼 켤레근이라는 말은 앞에 요거 실수 부분은 똑같아야 돼요. 그럼 b는 마이너스 3일 거고.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 그럼 a는 마이너스. 끝났지? 요게 요 2차 방정식의 두 분을 알파 베타로 했을 때 얘가 x 마이너스 알파 2분의 1이라고. 자, 사실 x 마이너스 베타 꼴로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고 그랬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 알파 베타 요 놈과 요 놈은 두 개의 근이니까 켤레근의 성질에 따라서 반드시 이렇게 튀어나와야 돼. 그래서 사실은 뒤쪽에 걸 하면 앞에 게 더 쉬워지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자, 그 다음 페이지 78, 79 질문 64번 또 72번 68 68 6
6, 76, 66이요. 66, 66, 66, 또 73. 73, 또 없어요? 자, 64, 66, 68, 72, 73 나왔어. 또 다른 거 없나? 자, 오케이. 자, 564번.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하지만 내 손으로 푼 것만 내거 된다. 센 손으로 푼 건 센 거야. 내 손으로 안 푼 건 한 개도 내 거 안 돼. 여기 와서 들으면 좀 낫겠지? 안 나. 그냥 이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대가리만 커진다 그래. 뭔가 아는 것 같지만 몰라. 내 손으로 안 푼 문제는 한 문제도 내 거 안 돼. 진짜. 이거 들으면 뭔가 알 것 같잖아. 그렇지? 그때만 이해되고 실제로는 안 풀려. 사실 그게 더 큰 문제야. 왜냐면 그때 이해됐기 때문에 나는 마치 아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근데 수학에서 안다는 건 내가 풀어서 맞춘다는 이야기고 내가 이거를 친구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아는 거야. 그때 아는 거야 이게. 내가 풀었는데 친구들한테 설명을 잘 못하겠어. 그러면 그건 아는 게 아니야. 정확하게 말해. 그럼 정확히 알려면 언제까지 해야 돼? 똑같은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봐야 돼. 여러 가지 다른 방향으로. 결국은 특히나 고등수학은 절대적으로 학습량이 결정된다. 절대적으로 학습량에 따라서 결정이 돼. 그래서 너희들이 무조건 양을 늘려야 돼. 무조건 양을 늘려야 돼. 이거는 뭐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심플하게 수학 잘하려면 무조건 양을 늘려야 돼. 그리고 있잖아, 잘 생각해봐. 이제 요즘에 가끔 인스타가 아니라고 이거야 쇼츠나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더라. 이제 도마뱀 홈을 벗는 거. 그리고 이제 도마뱀한테 빨대 꽂아서 바로 훅 불면 애가 이거 확 불어오르는 뭐 그런 쇼츠 있거든. 가끔 그런 거 보이더라고. 이게 도마뱀이 홈을 벗는 거 도와주는 건데 그게 도마뱀한테 얘가 만약에 야생에 사는 도마뱀이잖아. 그렇게 해주면 걔는 나중에 피부가 약해져서 빨리 죽어. 얘가 실내에서 키우는 거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데 이게 그런 거 있지. 나방 같은 애들 있잖아. 나방 같은 애, 나비 같은 애들. 걔네들이 꼬치에서 있다가 이제 꼬치에서 이렇게 튀어나와서 실제로 나비가 돼서 날아다니지. 그렇지? 근데 거기서 만약에 그 꼬치가 나오는 게 너무 애처로워서 그 꼬치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약에 누가 도와서 갈라주잖아? 그 나방 못 날아. 그 나비는. 조금 날다가 떨어져. 팔에 힘이 없어. 날개에 힘이 없어서. 수학도 똑같아, 너희들은. 내가 아무리 도와줘봐야 결국 너희들이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들어. 그러니까 제발 스스로 해. 제발 스스로 많이 풀어. 정확한 거, 가장 좋은 건 이거야. 너희들이 진짜 하다 안 돼가지고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게 제일 좋아. 근데 지금 학원이라는 시스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너희들 걸 많이 하려면 너희들이 혼자 많이 풀어봐야 돼. 그 시간을 늘려야 되는 거야, 너희들은. 알았지, 제이야? 졸지 말고 이 감자야. 자, 564번 봅시다. 자, 우리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자, 플러스 2x 마이너스 5 이꼴 0이야. 자, 이거에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두근을 더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을 곱하면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5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자, f 알파 이꼴 f 베타 이꼴 알파 베타인데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지난 시간에 뭐 어떻게 하라 그랬었니? 요거? 요 문제 어떻게 하라 그랬지? 이거? 자, 요 놈이 이렇게 있고, 자, 어떤 fx가 있는데, f의 알파, f, 베타 이꼴 마이너스 5면, 자, 얘를 어떤 gx를 fx 마이너스, 자, 플러스, 이렇게 조합을 넣는다.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러면 g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얘는 알파 더하기 5인데, f 알파가 마이너스 5니까 0 나오고, g에다가 베타를 집어넣으면, 자, f 베타 플러스 5죠? f 베타 플러스 5. 근데 f 베타가 마이너스 5니까 얘도 0.
그럼 이 gx라는 놈은요, 결국은 gx라는 놈은 자, 이거 최고차의 개수가 뭐라고 나와 있니? 2차 방정식이 두분 어쩌고저쩌고 안 나와 있지, 그렇지? 그 최고차의 개수 뭔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x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0이 나오고 x에다가 베타를 집어넣으면 0이 나오고, 그렇지? 근데 요놈이 뭐랑 똑같은 거다? fx 더하기 5랑 똑같은 거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나온다? 결론을 따라서 fx라는 놈은요, fx라는 놈은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요거 좌변을 해서 마이너스 5로 튀어나온다. 이런 얘기 했었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대로 쓴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니? 뒤에다가 마이너스 5 갖다 붙이면 되는 거지. 그렇지? 자,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자, 추가 정보가 뭔가 있을까요? 그렇지? f0가 5래. f0가 5래. 그럼 얘는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근데 봐. 얘는 사실 뭐야? 이씨, 눈빛. 요놈은 뭐야? 요놈은 요 2차 방정식의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사실 얘랑 똑같은 거잖아. 그렇지? 자, 그러니까 이 fx라는 놈은 사실은 자, a에다가 x-알파, x-베타는 사실 요거랑 똑같은 놈이니까 얘는 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마이너스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문제의 조건에서 x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5라고 했죠.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5죠. 얘가 얼마다? 얘가 5라고 했어. 그렇지? 그럼 여기서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그렇지? 그럼 최종적으로 그럼 fx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마이너스 2배 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이렇게. 자, 그럼 풀지 말고 그럼 x에다가 바로 마이너스 1 집어넣읍시다. 그럼 마이너스 2에다가 그럼 여기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죠. 그렇죠? 자, 그럼 얼마예요? 자, 12에서 5를 뺄 거니까 7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 뒤쪽은 사실 좀 어려운 게 맞아. 어려운 게 맞는데 그래도 너희들이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 자, 빨리 폐기하시고. 자, 568번.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 0이야. 이거의 한 근이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죠. 제이야, 이거 뭐야? 요거 뭐야? 플러스 i야, 마이너스 i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i가 그랬지. 이거 분모의 유의하면 그렇게 되죠? 분모 분자에다가 1 마이너스 i분의 1 마이너스 i 하면 자, 분모는 어떻게 되니? 합차 공식이니까 1의 제곱 마이너스 i의 제곱. 자, 분자는요. 이거 완전 제곱식이죠? 1의 제곱에다가 자, 플러스 i의 제곱에다가 자, 마이너스 2i. 그럼 얘는 분모는 이제 2 나오고 분자는 마이너스 2i 나오니까 마이너스 i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분자를 따라서 마이너스 i라는 거. 반대로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가 나오면 분자의 곱을 따라서 플러스 i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해. 그때 선생님이 이번 시험에서 선생님 외우라는 거 다 외웠으면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거 되게 많았는데. 자, 어쨌든. 자, 그럼 봐봐. 얘는 2차 방정식이지. 자, a, b의 조건이 어떤 수라고 나와 있어, 문제에서. a, b는 실수다 라고 나와 있지. 그럼 a, b가 실수일 때 한 근이 i면요. 마이너스 i면 다른 근은 뭐가 돼야 될까? 한 근이 마이너스 i면 또 다른 근은 플러스 i가 나와요. 이거의 켤레의 복소수가 나오는 거예요. 켤레의 복소. 켤레의 복소수라는 건 실수 부분은 상관없고 허수 부분에 뭐만 바꾸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이제 두 분의 합이 어떻게 되니?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a가 나오는데 0이 나오죠. 두 분의 곱은 어떻게 돼? a분의 c니까 b가 나오고 얘는 곱하면 1 나오죠. 끝.
그게 다야. 자. 계속 쌓인다, 앞에서부터 계속 쌓여. 부등식까지 개념들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확하게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572번. 자, ax의 제곱 더하기 루트 3b의 x. 자, 더하기 c가 0이야. 자, 이게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야. 자, 이때 다른 근을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1의 값을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럼 이건 뭐냐? 자, 이거는 잘 보면 자,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했어. 그렇죠? 자, 그럼 얘는 켤레근의 성질이 성립할까? 자, A, B, C가 무슨 조건에서 해야 되냐면 유리수 조건일 때 루트가 나올 때는 얘가 유리수 조건일 때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면 다른 한 근은 반드시 2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와. 근데 이렇게 무리수가 들어가 있으면 켤레근의 성질이 성립하지 않아.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A, B가 실수이기 때문에 한 글이 I는 마이너스 I면 따다라는 말이 플러스 I가 되는 거야. 만약에 A, B에 I라는 놈이 하나라도 더 들어가면 이게 만약에 실수 조건이 아니고 복소수 조건이면 이게 성립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이야, 이거 어떻게 풀까? 어떻게 풀어야 돼, 이거? 자, 얘는 이거가 대입하세요. 우리가 요런 걸 어떻게 풀었냐? 대입한 다음에 무리수의 상등을 이용해야 돼. 그치, 제모야? 제모야? 그렇지? 자, 여기다 대입해보자. a 곱하기 그럼 2 플러스 루트 3의 제곱이다. 플러스 루트 3b 하고 2 플러스 루트 3 더하기 c 이꼴 0 이렇게.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얘는 자, a에다가 각각의 제곱이죠. 4 더하기 3 두 배에서 곱하기 하면 4 루트 3에다가 플러스 자, 요거 2 루트 3의 b 그 다음에 얘는 3b죠. 더하기 c가 0. 자, 한 번 더 정리합시다. 자, 이제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정리합시다. 자, 그러면 얘는 7a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 3b 더하기 c 이렇게. 이거 더하기. 자, 실수 부분은 이거 얘는 유리수 부분, 얘는 무리수 부분이죠. 그럼 얘는 4a 플러스 2b 루트 3이죠. 이렇게. 그럼 얘가 0이 나와줘야 돼요. 그럼 얘가 0이 나올 조건은 어떻게 해야 되겠니? 얘가 0이 나올 조건은 이거 7a 더하기 3b 더하기 c도 0이 나와야 되고요. 4a 더하기 2b도 0이 나와줘야 돼요. 이렇게. 자, 여기 다른 조건은 없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b는 어떻게 되니? b가 마이너스 2a죠. 그렇죠? 그럼 b 이꼴 마이너스 2a를 그대로 대입하면 7 마이너스 7a 마이너스 6a가 플러스 c 이꼴 0. 그럼 c는 뭐가 되니? 마이너스 a가 나오죠. 그럼 요거를 원래 식에다 대입해서 그러면은 ax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루트 3b b 대신에 마이너스 2a니까 얘는 마이너스 2 루트 3의 a의 x 그 다음에 c 대신에 마이너스 1꼴 이렇게 되겠지? 자, 이때 a라는 놈은 최고차의 개수이기 때문에 절대로 0이 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양변을 a로 나눠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러면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루트 3의 x 마이너스 a 1 이꼴 0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거 뭐 하면 되니? 이거를 근해공식에 치고 원래 이거 인수분해 되게 나오는데 대부분 문제가 조금 질이 안 좋다. 자,
이런 문제 거의 대부분은 다 인수분해가 되게끔 나와요. 거의 대부분. 근데 얘는 유저수 인수분해가 안 되고 그래프 집어넣어야 돼. 짝수공식 있잖아. x는 a분의 1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프라임 마이너스 자 플러스 그냥 루트 자 뿔마 루트 자 요거의 제곱 이 b 프라임의 제곱 3이죠. 자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1이지. 그치? 그럼 뭐가 나오니 얘는 루트 3 뿔마 2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는 2 플러스 루트 3이 근이고요. 또 하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이 또 다른 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바로 알파, 얘가 바로 베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2 플러스 루트 3은 알파에다가 베타분의 1,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지. 그럼 이제 분모 문제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하자. 자 그러면 합차공식이지 분모는 뭐가 나오니? 자 4에서 3을 뺄 거니까 1 분모는 쓸 필요가 없고요. 그럼 분자는 2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해서 3번이 답이 됐죠. 자 이 문제도 조금 문제가 조금 까다롭게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출제가 잘 안 되고 저기에서 한 번 더 인수분해 할 수 있게 나와. 일반적으로 그게 일반적이에요. 이렇게까지 나오는 건 드물어. 이거는 보면 교육청 기출이라고 나왔죠. 보통 이게 보통 3점짜리나 4점짜리 정도로 나오는데 이건 4점짜리 정도 문제가 있어요. 자 넘어가고 그러면 573번이구나. 573번 x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3배의 절대값 x 더하기 2x 마이너스 6을 0. 자 우리 절대값이 들어간 건 어떻게 해결했었지? 절대값이 양수가 될 때랑 절대값이 음수가 될 때를 나눠서 그렇지? 그러면 첫 번째 x가 양수일 때 자 그럼 x가 양수일 때는요 절대값이 그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x의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2x 이렇게.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1이 0이고요. 얘는 인수분해하면 6이랑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지. 그렇지. 그러면 얘는 x 더하기 6 x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자 그럼 이제 x가 마이너스 6 또는 x 이퀄 1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뭐가 그냐? 그러면 자 우리가 0보다 큰 범위에서 구했으니까 0보다 큰 게 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자 x가 0보다 작을 때 자 그럼 절대값은 어떻게 되니? 앞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지? 그러면 x의 제곱 얘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x 마이너스 6 이퀄 이렇게. 그럼 한 번 더 쓰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죠. 그럼 이번에 2랑 3 6이 플러스 6이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얘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이퀄 0이고요. 이거의 근은 x 이퀄 마이너스 2 또는 x 이퀄 3인데 마찬가지 0보다 작은 거 배수 구했으니까 0보다 작은 게 근. 이렇게. 자, 그럼 모든 근의 곱은 마이너스 2랑 2를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근의 곱해가지고 뭔가 쉬울 것 같았지만 해석하기도 그렇지 않지, 그렇지? 자, 그래서 절대값이 나올 때는 어떻게 된다? 절대값이 아니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나눠서 분할하는 거 항상 그거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80페이지 질문. 왠지 많을 것 같은 글귀한 시간이 있는데 76 76번 또 79 9 82 82 또 81 80 78 9 자 77번 질문 손 다행이다 77번은 없구나 참 모든 걸 다 할 줄 알았네. 자 76번부터 봅시다.
x의 제곱 더하기 자 2배 k-2의 x 자 더하기 k의 제곱 마이너스 24 이꼴 0이죠. 그죠? 자 이것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도록 그랬지. 그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이러면 판별식 얘는 2니까 짝수 판별식이죠. 4분의 d 그럼 k-2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h에서 k의 제곱 마이너스 24 얘가 0보다 서로 다른 두 개는 그냥 커야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얘는 k의 제곱 자 마이너스 4k 더하기 4니까 이 k의 제곱에는 k의 제곱 사라질 거고 그렇죠? 자 그럼 남는 거는 마이너스 4k 얘는 플러스 28이 0보다 큰 거지. 그렇지? 자 그럼 이거 만족하는 거 어떻게 되겠니? 이거 마이너스 4k 이씨 마이너스 4k 그치? 그럼 이제 마이너스 4k가 마이너스 28일 거니까 k는 7보다 작겠죠? 그쵸? 그럼 만족하는 자연수는 몇 개? 원래 앞부분은 좀 쉬운 게 나오는데 이게 어쩔 수가 있냐? 자, 578번. 자, 요 놈이 뭐라고 그랬어? 요 놈이 완전 제곱식이라고 그랬어. 어떤 식의 제곱이야. 그치? 자, 그럼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니? 완전 제곱식, 중근 똑같은 소리라고 그랬죠. 그쵸? 완전 제곱식, 중근 똑같은 소리야. 그럼 중근이 된다는 말은 이거의 판별식 B인데 2 있으니까 짝수 판별식. 얘가 여기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럼 B'의 제곱, C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C, A 더하기 B, A 마이너스 B 이렇게.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가 0인 거니까 얘는 C의 제곱 마이너스하고 A의 제곱 빼기 B의 제곱이 꼴 0이죠. 그러면은 C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0일 거니까 얘는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A의 제곱.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니까요. 얘는 A가 B표현 직각삼각형이 답이 나오겠죠. 자 이때 A, B, C를 세 변으로 기울이라는 삼각형의 넓이라고 그랬어. 자 그럼 A가 빗변이니까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A죠. 그렇죠? 그럼 B, C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대충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리고 이거의 당연히 넓이는 2분의 1 B, C가 넓이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거 한번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 한번 해볼까? 그러면 x의 제곱이죠. 그렇죠? 자 그다음 x의 1차는 얘랑 얘. 그러니까 얘는 ky 플러스 x죠. ky 플러스 1의 x지. 나머지는 다 상수함. 얘는 마이너스를 묶어내고 3y의 제곱 마이너스 11y 플러스 6 이렇게. 자 그럼 이거 우리 앞에서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했던 거 기억나? 이거 x자리 주분해 2번 하는 거였잖아. 이거.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y랑 3y로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3, 여기에 2 한 다음에 둘 다 마이너스 하면 12y 만들어지지.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x 요것도 xx 쪼개고 대각선으로 곱해서 가운데 거 만드는 거야. 가운데 거. 근데 가운데 거 만들 때는 선생님 그때도 이야기했는데 둘 중에 한 개만 맞추면 돼. 둘 중에 한 개만 맞추면 돼. 나머지는 저절로 맞아. 자 그럼 여기는 1x가 있지. 1x. 그럼 1x가 있으니까
자, 플러스, 여기서 플러스 1을 만들어 주려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여기에다 플러스 하면 이렇게 곱해지면 마이너스 2x, 이렇게 곱해지면 플러스 3x니까 합해서 그냥 1x 만들어지지.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3xy, 이렇게 곱하면 뭐다? 마이너스 xy가 나올 거니까 ky가 뭐가 나오는 거다? kxy는 마이너스, 자, 플러스 2가 바로 이렇게 해서 k가 나옵니다. 자, 뭐 요거 뭐 이해가 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고요. 자, 한번 잘 생각해봐. 앞에 봐. 자, 얘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x의 제곱 더하기 라지 a의 x, 얘를 라지 a로 바꾸고 더하기 뒤에 걸 통으로 라지 b로 한번 바꿔보자. 그럼 이거 우리 복소수 내에서 인수분해 할 때 이렇게 했었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되겠지. 그치? 이거의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두면. 그쵸? 자, 그럼 얘 봐봐. 여기서 일단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판별식 집어넣으면 판별식 d는 b의 제곱, a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 곱하기 ac. 그래프 집어넣자. x는 2a분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에다가 뿔마루트 b의 제곱, a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ac니까 4b 이렇게 되지. 그치? 근데 우리가 이게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치, 제모야? 이게 우리가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그랬어. 그럼 얘는 루트가 어떻게 돼야 돼? 루트가 없어져야지. 그치? 그럼 이거 a제곱 마이너스 4b가 뭐가 나와야 돼? 이게 요 놈이 어떤 놈의 제곱이 되면 되지. 완전 제곱식. 그럼 결국은 요 루트 안에 있는 요 놈이 사실은 뭐야? 판별식 D죠. 얘를 판별식 D1이라고 하죠. 그치? 그 다음에 다시 판별식 D1 여기서 구하면 여기서 보자. 요 놈에서 자, B의 제곱. 얘는 KY 플러스 1의 제곱이에요. 마이너스 4 곱하기 AC니까 얘는 요거 플러스로 바뀌고 얘는 3y 마이너스 11y 플러스 6으로 바뀌어. 자, 그럼 요 놈이 뭐가 돼야 돼? 요 놈이 완전 제곱식이 나와줘야지. 이 놈이. 그렇지? 그럼 이 놈이 완전 제곱식 나올 다시 조건은 또 뭐야? J야. 요 놈이 완전 제곱식 나올 조건은 뭐니? 요 놈에 대한 판별식이 또 뭐가 나오는데? 요 놈에 대한 판별식이 0이 나오면 되는 거야. 이 놈에 대한 판별식이. 그래서 뭐 요거를 우리 뭐 D의 D가 0이다 이런 문제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이런 X와 XY가 섞인 이런 2차 방식이 요렇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두 1차식으로 고배로 인수분해 될 때는요, 판별식, 요거 루트 안에 있는 요 놈이 완전 제곱식이 되면 돼. 요 놈이 완전 제곱식. 그럼 요 놈이 완전 제곱이라는 말은 요 놈은 판별식 D였죠. 그럼 요 판별식 D가 요 판별식 D에 또 이거의 판별식이 다시 한번 0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D의 D가 0이다 이런 표현을 쓰긴 하는데,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요, 얘는 KY의 제곱 더하기 2KY 플러스 1이죠. 그렇죠? 그러면 위에다가 다시 정리하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KY 제곱 더하기 10이죠. 그럼 얘는 K 플러스 12Y의 제곱에다가. 자, 그 다음에 2KY, 그 다음에 마이너스 44KY니까, 자, 얘는, 자, 플러스 2 앞으로 꺼내고, 얘는 K 마이너스 22의 Y. 그 다음에 상수함은 어떻게 되냐면, 1에다가 24를 더하는 거지. 그렇지. 1에다가 24를 더하는 거. 그럼 얼마야? 1에다가 24를 더하면 25죠. 이걸, 야,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요놈의 판별식, 뭐 짝수 판별식이니까 4분의 6, B'의 제곱, K-22의 제곱, 마이너스 AC, K 플러스 12 곱하기 20. 문제 들었다. 이놈이 0이 되면 되는 거야. 이놈이. 참, 문제 들어보다 너무 더럽네, 아주. 자, 그래서 저거를 정리하면
정리 한번 써줄게. 이걸 정리하면요, 이게 6K의 제곱에다가 이게 정리하면 내렸어. 이걸 정리하면 6K의 제곱, 6K의 제곱 플러스 11K 마이너스 46 이퀄 0이고요. 자, 여기에 인수분해가 K-2. 자, 그럼 K 여기가 2하고 6. 그 다음에 41이 2랑 23. 이렇게 된대. 2랑 23. 그러면 플러스 11이 나오려면 6이 10이니까 여기 플러스 6이 마이너스. 그래서 K-2, 그 다음에 6K 플러스 23이 0이라서 K 값은 2 또는 K 값은 마이너스 6분의 23. 이렇게. 자,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거지. 그렇지? 자, 근데 문제에서 자연수 K라고 그랬으니까 K 볼 2 이렇게 구하는 거야. 자, 이건 좀 우리가 앞에서 한 번도 다뤄보지도 않았고, 다루긴 다뤘네. 다루긴 다뤘지만 슬쩍 넘어가 버려서 원래 이게 RPM이랑 센 해결의 법칙 이런 데서는 유형 하나를 통으로 이걸로 다뤄. 통으로 이걸로 다뤄. 우리는 뭐 이게 중간에 한번 스치듯 지나가가지고 그렇긴 한데 이게 어디 있었지? 실수범위에서 인지가 되는 거. 어디 있었는데? 우리 거기에서 다뤘구나. 이거는 시험에서 나왔네. 자, 뭐냐, 지금은 이런 게 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580번 보자. 580번은 좀 쉬워. 얘는.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 이퀄 0. 자, 이거의 두분을 알파 베타라고 했어.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얘는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자, 플러스 k분의 1에다가, 자,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k 이퀄 이거 값을 구하래. 자, 이렇게 식이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 알파의 세제곱 이런 거 나오면 뭐 하라는 소리냐면 이거의 두분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그냥 대입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더하기 k가 0이지. 그럼 여기서 알파의 제곱 더하기 k가 뭐가 나오니? 3알파. 같은 방법으로 베타의 제곱 더하기 k도 3베타가 나오겠지. 자, 그러면 요놈 더하기 요놈이 뭐다? 3알파. 요놈 더하기 요놈이 3베타라고.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3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더하기 3베타 마이너스 베타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2알파분의 1 더하기 2베타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를 꺼낼 수가 있느냐라는 문제. 이거는 보통 3점짜리 정도의 문제다. 자, 그럼 통분만 하면 이제 답이죠. 그러면은 자 2배 알파 베타. 그렇지? 분모의 최종 배수는 2알파 베타지. 자, 이쪽으로 가면 얘는 베타 더하기 알파. 이렇게. 자,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 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죠. 알파 곱하기 베타는 k. 그리고 얘는 2k분의 요거 3. 그렇지? 자, 그럼 이게 얼마라고 나왔지? 문제에서. 자, 이게 4분의 1. 자, 그럼 k 값 구할 수 있겠지, 그렇지? 6이지. 이거 조금 쉽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581번 보자. 자, 이것도 조금만 따져보면 쉬워, 사실. 자,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어. 자, 알파, 베타는 10보다 작은 소로 다른 소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2, 3,
5, 7 중에 하나겠네. 그치? 알파 베타는. 자, 그 다음에 PQ도 10보다 작은 서로 다른 자연수야. 그럼 여기서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1 P고요. 두 근의 뭐 알파 곱하기 베타가 크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PQ도 전부 다 10보다 작아야 되니까 곱해서 10보다 큰 건 다 탈락이지. 그치? 그치? 10보다 작아야 되지. 그럼 곱해서 10보다 작은 건 뭐밖에 없어? 이게 3밖에 없잖아. 그치? 그럼 따라서 P는 5, 9, Q는 6. 자, 582번도 쉬워. X제곱. 이때 양수 A의 값을 뭐라고 했어요? 양수 A. 자, 이거 통분할까요? 얘는 자, 분모는 알파 베타일 거고요. 분자는 베타의 제곱 더하기 알파의 제곱이겠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쓰면 알파 베타분의 곱셈 공식을 활용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2알파 베타를 빼는 거지. 그렇지? 얘가 마이너스 6. 자, 그럼 알파 곱하기 베타.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A.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X니까 마이너스 4지. 그치? 그럼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 4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A의 제곱이에요. 자, 마이너스 2알파 베타니까 더하기 8 이꼴 마이너스 6. 그럼 결국은 알파지. 그럼 알파의 제곱 더하기 8이 24고요. 알파의 제곱이 16이 나올 거니까 알파는 알파가 아니라 A지. A잖아. A. 그치? 어쨌든 A의 제곱, A의 제곱. 그럼 A는 플러스 4인데 여기서는 플러스 4죠. 왜냐하면 A가 양수라고 문제의 조건에 살려줬으니까. 자, 이제 너희들이 공통수학이 사실 너희들한테 쉽지 않아. 생각 잘 알아. 당연히 어렵지. 갑자기 중등부 하다가 고등부 하면 당연히 어려워요. 다들 어려워하고 그래. 근데 여기에서 너희들이 특히나 이게 여러 가지 부등식이 끝날 때까지 계속 어려울 거거든. 계속 어려울 거야. 그 이유는 뭐냐면 앞에서부터 개념들이 계속 쌓여요. 얘가 계속 쌓여요. 예를 들면 잘 생각해봐. 중학교 과정에서는 아마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뭐 부등식을 초등학교 때 부등식 배웠었나? 1학년에서 부등식이 나오나? 기억이 안 나나? 1학년 갈 때인지 나도 오래돼가지고 어쨌든 거기에서 배웠던 거 잘 몰라도 중학교 2학년 가면 다들 다시 할 수 있었지. 그치? 3-1 과정에서도 1차 방정식 잘 몰라도 2차 방정식 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 그치? 그리고 1차 함수를 잘 몰라도 2차 함수를 하는 또 별다른 문제가 없어. 근데 고등부에서는 어떠니 2차 방정식 중등부에서 모르면 고등부 올라와서 2차 방정식 할 때 기초를 안 배우니까. 그치? 활용부터 교환하니까 이게 답이 안 나와 자꾸. 이수분에 너 쉬운 거부터 했으면 좋겠는데 해석하기도 쉬운 거 안 하고 어려운 것부터 시작하잖아. 그치? 곱셈 공식 기본적인 건 다 정확했다는 거 패스하고 어려운 것부터 가르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떠냐면 공통수학을 첫 번째 배울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려운 거 못 풀어도 상관없어. 근데 다만 내가 개념은 정확하게 알고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야 돼. 개념은 정확하게 알고 가겠다. 사실은 모든 선행의 가장 중요한 건 이거 한 개야. 내가 개념은 정확하게 익히고 가겠다. 이것만 잘 하고 가시면요. 그 뒤에 과정을 하는데 크게 힘들지 않아요. 사실 요 뒤에 하는 게 너희들이 대수라는 파트인데 대수라는 파트는
공통수학 이렇게까지 어렵게 안 해도 대수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 예전에 선생님이 저 송파 쪽에서 강의할 때, 그때 선생님이 애들이랑 내기를 했었거든.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애들이랑. 그래서 뭐 10점 올리면 10,000원씩 주기로 했어.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기준.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때 10점 올리면 10,000원이면 했는데 그 중에 60점 올린 놈이 있어가지고 알고 봤더니 1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빵점이었더라고. 근데 그때 그 동네가 지금은 이제 평준화라서 고등학교 평균이 보통 고등학교 평균도 한 60점대에서 형성이 돼. 그래서 68점대 후반. 너희들은 지금 중학교 때는 학교 평균 70점대 중반으로 형성이 돼. 근데 고등학교 때는 보통 60점대 후반 이렇게 형성이 되거든. 근데 그때는 학교 평균이 50점, 40점 이럴 때였어. 그때는 상대평가라서 어차피 1등부터 꼴찌까지 줄을 세워지고, 그치?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거나 쉬거나 줄 세워지는 건 똑같기 때문에 학교 시험 엄청 어렵게 출제했어. 그러니까 이제 학교 평균이 50점, 40점, 심지어 30점대 후반의 학교들도 있었어. 지금 이제 자사고로 바뀐 거기 저기 배재고등학교인가? 여기 송파 쪽에 있는 배재고등학교였나? 지금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그런 학교는 학교 평균 30점대. 대치동에 있는 휴문고 같은 경우, 휴문고는 전교생의 3분의 1이 한양대 이상을 가. 지금 거기 자사고로 바뀌었는데 자사고로 바뀌기 전에도 걔네들은 그렇게 보냈어. 전교생의 3분의 1을 그렇게 보냈어. 참고로 얘기하시면 저기 여기 붙어있는 거 있지? 여기 붙어있는 저기 애들 외대보험 애들 있잖아. 지금 뭐 이제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어가지고 내신 1등급 못 맞으면 뭐 좋은 대학교 못 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돌아. 근데 이게 대학교에서 원서를 내잖아. 그러면 학교 이름 블라인드야. 학교 이름을 알 수가 없어. 그리고 내신은 등급으로만 표시가 돼. 등급으로만. 그럼 어떻게 되겠니? 이게 어느 학교인지 모르니까 대학 입장에서 뽑는 게 어려울 것 같지? 그치? 그래도 그 뭐냐 생기부는 어느 학교인지 다 알잖아요. 생기부에서 다 티나. 왜냐면 저기는 대학 수학을 배워요. 대학 수학을 배워요. 고급 미적분학을 배워. 대학에서 배우면 미적분학을 배우거든. 외대부분.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서는 그런 거 안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런 외대부거나 뭐 서울에 있는 뭐 하나고 이런 학교들은 있잖아. 학교별로 독특한 커리가 하나씩은 다 있어. 한두 개씩. 그래서 생기부만 봐도 이 학교가 자사고인지 아닌지 다 알아. 그리고 여기 외대부고 애들은 이제 의치안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 성균관대, 서울대, 이화여대, 의과여대가 아니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포항공대 이런 데, 한양대 정도까지 하고 그 밑에 있는 대학교들 있지. 뭐 성균관대라든지 건국대라든지 이런 학교들. 걔네들은 이런 학교는 대학교를 안 가. 왜냐면 그 학교 가려고 저기 간 게 아니거든. 그래서 거기 걔네들은 대부분 이제 스카이 말 그대로 스카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여기 아니면 뭐 한양대까지 정도. 한양대까지. 거기도 잘 안 가. 거기 갈 거면 재수해 얘네들. 한양대 갈 거야. 근데 이제 일반 아이들은 한양대만 가도 되게 좋아하거든 일반고에서는. 근데 자사고 애들은 안 그래. 왜냐면 거기 가려고 자사고를 간 게 아니거든. 그거 아니면 해외 대학교로 유학하고 그렇게. 어쨌든 이건 뭔 얘기가 여기까지 오냐 또. 어쨌든 너희들 뭐 계속 이제 쌓이는 거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선행을 할 때 이런 개념들을 충실하게 하고 가야 돼. 일단 거기 뭐지? 거기 대수할 때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공통수학을 지금은 너희들이 엄청 잘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번에 그랬잖아. 우리 반에서
한 20점대 초중반 정도 나오면 괜찮다라고 했었지. 그렇지. 그 정도가 목표인 거야. 현실적인 목표. 현실적인 목표.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지금 40점 맞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30점 이상 맞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사실 이번에 너희들 이거 평균이 공통수학 평균이 25.6이야. 25.6. 같은 시험제구나 이게 전체 평균이. 지금 여기 바로 옆반 애들 평균이 30점인가 그래. 바로 옆반에 이제 만점자가 한 명 나와. 어쨌든. 근데 그거 중요하잖아. 너희들이 하는 게 중요해. 너희들이 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목표로 가면 돼. 그냥 개념 문제, 서론 문제 나왔잖아. 일단 목표는 응용 문제는 내가 다 틀려도 개념 문제는 다 맞춰도 된다. 그리고 요 정도 하고 공통수학 가잖아. 그 다음에 공통수학 2 가고 그 다음에 대수 가도 거기 가서 공부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 그때 그때는 1등급에서 9등급제였었거든. 그때 얘가 9등급이었던 애가 3등급까지 올라가서 60점 맞아가지고 60점 올려가지고 3등급까지 올라갔다. 3등급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2등급이니까 전체 그때 3등급이면 3%, 7%, 11% 안에 들어갔어. 전교생 300명 중에 30등 안에 들어갔다고 수학만. 그렇게 돼. 충분히. 그러니까 너희들이 공통수학원에서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아까도 지금 말했던 이런 들어온 문제들 있잖아요. 그 들어온 문제들. 그런 문제 못 푼다고 실망할 것도 하나도 없고요. 내가 그래도 개념이라는 개념은 정확하게 알고 돼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공통수학을 공부하면 돼. 공통수학 이 자체 가지고는 고생할 필요 없어. 어차피 너희들 고등학교 올라가서 다시 한번 또 다 할 거야. 겨울방학 때부터 3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되게 빡세게 돌아올 거야, 그렇지? 그때부터 다시 열심히 하면 돼. 모든 심화는 제학기에서 하는 거야. 모든 심화는. 중등 과정이랑 많이 틀려, 그런 그러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제 현재 공통수학 하고 있으니까 공통수학 한 번 더 하시고요. 3학년 1학기 때 공통수학 2, 겨울방학 때 2 들어가시고 이제 2 한 다음에 바로 대수로 넘어갈 수도 있어. 왜냐면 3학년 때는 그렇게 이제 깊이 공부하자. 2학년 때까지는 공통수학은 거의 대부분 다 2번씩 하거든. 한 번 하고 넘어가는 친구들도 가끔 있는데 걔네들은 거의 별로 없고 대부분은 다 무조건 다 2번씩 시켜. 그렇게 시키는 이유가 단순해. 어렵잖아. 어려우니까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거야. 자, 우리 이제 큰 얘기는 그만하시고 저희들 안 그래도 시험 공부 실망한 것도 있고 요즘에 과제물도 안 되고 뭐 좀 힘든 거 아는데 그래도 너희 최소한 개념은 무조건 잡고 가자는 거야. 힘든 거 선생님도 너희 잘 알아. 지금 한참 수행평가 많고 학교에서 하는 거 그렇게 많고 그렇지? 그런 시기인 건 아는데 피곤해도 적어도 개념은 좀 잡고 가자. 자, 이차함수의 개념만 좀 설명하고 조금 이따가 나가서 하죠. 자, 우리 이차함수 기억나니 이거? y = ax의 제곱의 그래프. 너희들 일반적으로 3학년 1학기에서 점수가 가장 안 나오고 아무것도 사실상 정리가 안 된 채 공통수학으로 넘어오는 단원을 이라는 얘기하는데 자, 2차함수의 그래프. 자, 첫 번째 y = x의 제곱의 그래프 한번 생각해보자. 자, 2차함수는 기본적으로 아래로 블록 또는 위로 블록이죠. 자, 얘는 x가 1일 때 y도 0. x가 1이면 y값 1이지. x가 -1일 때도 y값이 1. x가 2일 때 y값은 4가 나오죠.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오른쪽 이렇게 형성이 되는 그래프로 나와. 이게 바로 y = x의 제곱. 이번에는 y = 2분의 1 x의 제곱 한번 생각해볼까? 자, 얘는 0일 때 0이고요. x가 2일 때 2 대입하면 2의 제곱 4니까 2가 나와. 이제. 자, 그 다음에 x가 -2일 때 함수값이 뭐가 나오냐면 -1 대입하면 +2가 나오죠.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뚱뚱한 그래프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y = 2x의 제곱의 그래프 한번 생각해볼까요? 얘는 0,0을 지나가고요. x값이 1일 때 얘는 함수값이 2가 나오죠. x가 -1일 때 함수값이 2가 나와요.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생긴 모양이에요. 이 빗살무늬 두 개의 모양이 나오는데 자, 절대값이 어떻게 되니? 절대값이 2분의 1, 2로 커질수록 그래프의 폭이
좁아진다. 그래프의 폭이 좁아진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좀 이따 다시 하자.